그런가 하면 총선을 얼마 앞두고 비례정당들이 논란이잖아요. 비례정당과 관련된 여론조사도 곳곳에서 보도가 되고 있어서 한 2가지 정도 저희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함께 보시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론조사는 여론조사일 뿐 실제로 개표 때는 또 다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TBS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자 비례당만 봤을 때 더불어시민당, 민주당이 공식 위성정당이죠. 더불어시민당 28.9% 그리고 미래한국당은 28% 그리고 열린민주당이 굉장히 선전을 하고 있어요. 민주당의 비공식 민주당 개의 비례정당이라고 주장을 하는 열린민주당은 11.6%, 정의당이 5.4%, 국민당이 4.9%, 나머지 이렇게 되고요. 그런가 하면 쿠키뉴스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는 좀 다릅니다. 미래한국당이 33.5%, 그리고 민주당의 공식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26.3%, 그리고 문심은 우리에게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열린민주당은 13.6%, 정의당 6.2, 국민당 6.2. 공통적인 건 열린민주당이 굉장히 정봉주, 손혜원 등이 만든 열린민주당이 굉장히 두 자릿수로 선전을 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의 공통점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건 저희가 선거법상 그리고 방송법상 필수 고지해야 할 여론조사 사항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열린민주당이 두 자릿수의 여론조사 결과로 상승을 하니까 민주당에서 일단 견제구를 날리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윤건영 후보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합류를 결정한 당은 더불어시민당이다 라고 지금 어찌 보면 청와대 출신들이 나서서 열린민주당은 이 공식이 아닙니다 라는 거 얘기하고 있어요. 더불어시민당이 메이커입니다 라는 거지요. 메이커가 아닌 건 뭐가 되나요? 유권자의 힘은 나누면 커지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그럴 여유도 없다. 촛불개혁 성공위에서 분명히 힘 모아다. 그러니까 청와대 출신의 민주당 후보들이 열린민주당 찍지 말고 더불어시민당 찍어라 라는 메시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역시 청와대 출신의 고민정 후보는요. 김의겸, 최강욱 두 명의 어찌 보면 청와대 본인보다 선배잖아요. 같이 청와대에 있었던 청와대 선배들 향해서 열린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하지 마라 라고 같은 청와대 한솥밥을 먹었던 청와대 후배 고민정 후배가 청와대 선배 김의겸 선배 최강욱 선배에게 출마하지 마라 라고 얘기해요. 후배는 선배의 길 따라가게 돼 있는데 아름다운 뒷모습을 보여주죠. 그럼 지금 최 선배 김 선배 뒷모습은 아름답지 않다라는 얘기가 또 될 수도 있다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고민정 후보의 이야기 목소리를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오늘 김의겸 후보님을 향해서 아름다운 퇴진을 언급해 주셨는데 어떤 의미로 말씀을 하신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반드시 뭉쳐야 하고 반드시 하나된 힘으로 이번 총선을 승리로 이끌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최강욱 전 비서관님도 이제 열린민주당 후보님으로 나서시게 되는데 열린민주당에 대한 후보님의 경우는 어떠신가요? 더불어시민당으로 정해진 것에 대해서 더 많은 고민들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 네, 상황은 이렇습니다. 그러자 열린민주당의 정봉주 전 의원은 상당히 좀 여유 있게 어찌 보면 민주당에 대해서 이렇게 대응을 했는데 아니 민주당이 초조한 심정은 이해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당대표께서 참칭이라는 표현까지 쓴 거를 충분히 생각해보면 네. 그 일종의 적자서자 수준도 아니고 네. 그 열린민주당은 철저하게 이런 민주당과는 거리가 있는 다른 그 정당이다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한 것 같습니다. 초조하고 불안한 심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더불어시민당은 형제고 친구이고 결국 한 바다에서 만날 동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를 어떤 식으로 비판하거나 부정적으로 얘기해도 저희는 겸손한 마음으로 그분들이 더 잘 됐으면 하는 마음, 동지라고 하는 생각을 1초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여유는 확실히 열린민주당이 좀 있어 보입니다. 장성주 소장님, 네. 이런 표현을 했어요. 민주당이 초조하고 불안한 심정은 이해한다. 사실은 어찌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누구 약 올리나라는 생각도 들 것 같은 그런 말인데 여론조사 결과 열린민주당이 굉장히 선전하고 있군요. 정봉주 의원이 이런 말도 했어요. 우리는 저런 민주당의 공격에 공식적으로 대응 안 하겠다. 그냥 우리 통 크게 함께 가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게 과연 당이 좀 바뀐 것 같아요.
더불어민주당이 저런 얘기하고 열린민주당이 막 이렇게 공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바뀌었다고 보여지고 더불어민주당은 상당히 급하죠. 왜냐하면 본인들은 지금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40% 내외의 정당 지지율을 받으면 비례위성정당에서 대략 20번까지 비례의석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본인들은 11번부터 20번까지 자당 출신의 비례 후보들을 배치를 했는데 열린민주당이 아까 우리 여론조사 봤지만 다시 한번 볼까요, 여론조사? 넘게 저렇게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본인들이 보낸 그 후보들이 대략 6명, 7명은 당선 안 될 수도 있는 위기감에 봉착한 거죠. 이 숫자대로라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정입니다만.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는 이 열린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짝퉁 친문이다라고까지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부적격한 후보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그래서 저기를 찍지 마라. 이런 식으로까지 윤호중 사무총장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더불어민주당의 조급함의 표현이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예. 근데 이제 사실 이제 범여권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또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미래통합당은 유성정당을 하나 가지고 있는 것이고, 지금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유성정당은 뭐 더불어시민당 하나지만 실질적으로는 유성정당 2개 갖고 있는 거죠. 왜냐면 만약 열린민주당에서 많은 의원수에 당선이 되면 사실은 뭐 더불어시민당하고 열린민주당이 또 합쳐가지고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 약간 이런 것들이 왜 영향을 미치냐면 우리가 한 예를 들면 이제 공수처법을 들 수가 있어요. 그럼 공수처장을 임명하는 데 있어서 야당의 영향력이 상당히 있거든요. 근데 만약 교섭단체를 구성하게 되면 사실은 범여권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은 본인들이 내부적으로는 공식적 유성정당을 할 수 있는 더불어시민당이 있긴 하지만 만약 하나라도 이것이 나누어지게 된다 하더라도 결국 손해볼 거 없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 이 선거법이 너무나 복잡해요. 그래서 한 번에 뭐 20, 30% 가져가는 것보다도 오히려 나눠서 가져가게 되면 오히려 의석수를 많이 차지할 수 있는 뭐 캡도 씌워놓고 막 그랬잖아요. 연동형 캡.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선거 결과만 놓고 보면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불리할 건 없다. 그렇지만 이제 명분에 있어서 좀 당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마 조국 수호를 지지했던 그러한 입장에 있는 분들이 열린민주당을 좀 적극 지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저런 이제 지지도 나오는데 이제 총선을 아마 제가 볼 때는 임박하면서 개인적 생각은 열린민주당은 좀 약간 좀 주춤할 거라고 봐요. 요건 이제 개인적 견해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결과론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 의석수를 차지할 것이고 그리고 전체 범여권의 의석수를 계산해 본다면 더불어민주당은 그렇게 손해볼 건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